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한의대학교 기초교양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용우입니다. 이렇게 만나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산도서관 기리의 인문학 현장 탐방을 안내하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고산도서관 기리의 인문학의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 주제는 민속마을에서 전통과 근대를 배운다 현장 탐방을 떠날까 합니다. 기리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대주제를 고산 흐르는 세월로 정했고 강물 따라 흐르는 생명을 부제로 해서 전체 3부로 구성했습니다. 제1부는 과거의 고산을 기억하다 고대 마을 시지라는 대주제에 두 차례 강연이 있었습니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의 신종환 이사장님은 고산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게 되었을까 하는 주제로 맛깔나는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산 지역의 출발점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 실감나는 사진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을 감동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강연을 통해서 시지의 역사와 문화의 출발은 물론이고 주인공과 그들의 삶의 예환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좋은 강연을 해주신 신종환 이사님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고산의 문화재 인문학으로 읽다라는 주제에서 제가 좀 어설프게 진행했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보니 조금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저렇게밖에 못했나,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때 하는 그런 회한이 들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민속마을에서 전통과 근대를 배운다는 주제로 현장 탐방의 길을 함께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 더욱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장 속으로 갔다면 조금은 더 생생하게 여러분과 현장에서 함께 웃고 떠들고 토론할 수 있었을 것인데 정말 살다 보니 처음 보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여행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그러나 이 여행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실감나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간혹 설명이 재미없고 지루하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즐거워하기만 하신다면 즐거운 여행이 될 것이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가끔 들으시면서 무릎을 탁 치시고 저것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내가 저거 지난번에 갔을 때 못 본 것인데 그래 그렇지 그렇구나 하면서 맞장구를 치면은 이번 여행이 의외로 새로운 경험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는 셈 치고 즐겁게 한번 즐겨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따뜻한 남쪽 나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맨 처음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현장 탐방 대상지는 보성에 있는 강골마을과 나간 업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가 있는 장소가 어딘가 생각해 보니까 역시 전통마을이 아마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통마을에 가면은 과거의 삶이 지금도 여전히 온전하게 남아 있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역사와 문화의 채취가 세월을 뛰어넘어서 여전하게 전해온다는 느낌을 우리는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조상의 지혜 또는 조상의 지혜의 그 길을
그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전통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상도와는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한번 지혜를 찾아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획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곳이 바로 보성의 강골마을과 나간 업성이었습니다. 경상도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남도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은 우리 시지 지역의 주민들은 대다수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지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연과 더불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지혜가 전통 마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 탐방지로 잘 선택했다.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자부를 했습니다. 강골 마을의 경우에는 가본 사람이 거의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집들은 대체로 근대 초기에 지어집니다. 개항 이후에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을의 건축물을 통해서 전통 건축이 과연 전통 건축과 현대 건축의 어떤 차이점 또는 한국의 근대 건축이 자생적인지 그리고 서구의 건축과 어떻게 융합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해답도 아마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더구나 전통 마을에서 근대 마을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지에 사는 주민 입장에서 거리도 멀거니와 주제를 생각하면은 좀 생뚱맞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가기 힘든 곳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성의 차밭에는 많은 분들이 다녀왔지만은 전통 마을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전통 마을을 간다는 것 자체가 바로 행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너무 욕심이 과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심한 기회라고 믿고 도서관장님과 고산도서관장님과 담당 직원 그리고 제가 셋이서 현장 답사를 떠났습니다. 지난 8월 13일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가 탐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강연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 8.15 대규모 집회가 있기 전이었고 대유행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푼 가슴을 안고 어떻게 하면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정확한 동선을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또 점심은 얼마나 맛있는 걸 대접할까? 이런 데 집중을 해서 아주 만족스러운 현장 탐방이 되도록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동의 현장을 어떻게 살릴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골마을에 대한 기대를 걸고 정말 어렵게 강골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멀고 먼 길을 돌고 돌아서 강골마을에 도착했는데 우리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왜냐? 우리들의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을 강골마을 입구에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강골마을은 정부와 시범사업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강골마을을 찾았습니다. 전국의 탐방객들이 끊임없이 몰려들고 있다고 그런 과거의 광고도 보았고 신문 기사도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강골마을에 들어가니까 강골마을에 오신 그 전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벽화는 뚜렷한데 마을은 그야말로 황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강골마을에 들어선 집들은 전통 가옥들은 전부 다 굳게 대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의 방문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어렵사리 마을을 다니다가 주민 한 분의 안내를 받아서 마을의 이장과 마을 해설 담당했던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황량하게 변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왔습니다. 과거에는 전통마을로 지정이 돼서 제국 탐방객들이 엄청나게 전국에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명이들이 여기 강골 마을에 머물면서 살룬바라 현장 체험도 하고 한때는 왁작지근한 마을의 모습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살의 눈으로 만든 엿입니다. 살룬 엿을 만드는 장면의 사진도 보았습니다. 체험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탐방에 와서 엿을 고아서 하는 이 장치도 다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살룬 엿을 만드는, 고아서 만드는 이런 사진도 확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 마을 중에서 전통 마을로 한때 강골 마을이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전통 가옥의 후손들이 한 분 한 분 강골 마을로 이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던 분들이 정년이 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고향으로 낙향하면서 그들은 사생활 보장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생활 보장 차원에서 마을을 개방할 수 없다. 집을 개방할 수 없다. 그래서 대문을 걸어 잠그는 바람에 찾는 이가 하나도 없는 황량한 마을로 되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저희들은 3시간 넘게 차를 몰아 달려갔는데 마을이 우리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제는 그냥 어느 시골의 한적한 마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관심을 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강골 마을 현장 체험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체험 대상지로 사실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골 마을의 돌담길을 걸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돌담이나 마찬가지죠. 여기도 흙과 돌이 조화를 이루죠. 토속담이 안온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보면은 흙의 융합, 흙과 돌의 그리고 기와장의 융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정겨운 것이었는데 별로 마음이 황량함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장만 쳐다보면은 영남 지방의 담장과 별다른 차이점을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낙양업성으로 차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 왔으니까 기념사진 한두 장은 찍어야 되겠다 해서 찍었습니다. 그것이 잠시에 대해 보여줄 연못, 그 다음에 열화정 사진입니다. 그런 인연으로 강골마을 완전히 포기했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현장 체험을 하니까 강골마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낙양읍성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그 당시에는 낙양읍성으로 바로 갔습니다만은 오늘은 강골마을의 이곳저곳을 한두 군데 담아보는 것이 영상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덤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골마을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라 하면은 이금제 가옥과 이식내 가옥, 이용옥 가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옥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소에 어떤 마을을 전통마을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전통마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전통마을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가 있는 장소.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가 있는 장소라야 우리는 전통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통마을을 우리가 돌아본다는 것은 전통마을의 건축과 인간을 함께 포착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간과 삶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전통마을에서. 이것만큼 흥미로운 일이 있을까?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맛은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이죠.
자,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을까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통말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지 내지는 고산 지역에는 사실 전통말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화려하고 크고 아니면 또 고급스러운 아파트,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건축물이죠. 그래서 아파트를 바라보면 왠지 삭막하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때로는 숨이 먹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은 복받은 곳입니다. 왜? 가까이에서 산을 바라다 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내과를 걸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만 옥수총과 매호천이 향기를 불러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제2주제에서 강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생각할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번에 방문할 강골마을, 나간읍성, 계평마을은 흙이 있고 돌이 있고 흙과 돌이 조화롭게 어울려 있습니다. 또 나무들도 우리들을 반겨주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자연과 더불어서 건강에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의 융합으로 어울려서 사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생각할 주어가 키워드가 뭐냐? 친환경적이라는 거죠. 친환경적 삶을 살 수 있다. 가장 흔한 예를 들면 전통 마을에 살면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아토피 피부병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는 전통 마을을 통해서 바람직한 주거 공간의 본보기를 찾는 것이 이 시점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산은 강골 마을을 숨기고 있는 산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 산 넘어 강골 마을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강골 마을은 좀 비천한 장소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성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차밭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 된 것은 사실은 드라마, 광고의 효과가 훨씬 더 크지요. 강골 마을은 보성군 등량면 오봉리, 그러니까 국토의 그 끝자락에 해당되는 곳이고, 실제로 이 산 너머에 있는 강골 마을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저도 주변 사람들이 강골 마을을 하면 처음 듣는다고 전부 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강골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 전체가 대숲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앞편에는 이 등량만입니다. 이게 여러분 넓게 펼쳐진 만이 등량만입니다, 사실은. 이 등량만 앞으로 1922년에 경전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이 마을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로를 사이에 두고 마을과 간척지가 만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농경지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경전선 철로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조개를 캐고 그래서 생업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마을과 마찬가지 편한 바닷가의 한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1937년이 되면 등량만 방조제가 완공이 됩니다. 무려 1700헥타르의 간척 평야가 광활하게 마을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역동적인 근대화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덕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얻을 덕, 식량량입니다. 양식을 얻는다, 식량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없던 농지가 1700헥타르, 얼마나 큽니까 사실. 그런 농지가 여기에 들어왔다는 거죠, 사실은. 결국 이 지역은 농업이 주입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거기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다시 말하면 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이 지역에는 현실을 중시하게 됩니다. 경제가 중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 마을의 성격이 사상 또는 권위 중심에서 서서히 경제 중심으로 변해가는 것. 근대적 요소들이 마을에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통과 근대의 갈림길에서 새로운 문화가 삭트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골 마을을 돌아보니까 이 마을의 집들은 전부 다 1876년 개항 이후에 이루어졌다. 좀 늦으면은 갑오 개혁 이후에 지어진 집들로 확인이 됩니다. 물론 이 마을은 광주 이시의 시종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 처음 들어온 사람은 좌찬성 이극돈이었습니다. 이극돈은 영남 지방과 아주 관련이 있죠. 살인파들과. 현풍에 가면은 도동서원이 있죠. 도동서원의 주 배양이신 한원당 김경필 선생을 유일로 첨가한 분이 바로 이 이극돈이라는 분입니다. 그 분이 사화 이후에 이곳으로 넘어왔고 후손들이 정착을 했던 것이 한 16세기 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손들은 이곳에서 근대식에 들어오면 그 변화를 수용하면서 경제력을 배경으로 마을의 영역을 넓혀갔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집들도 모두 주인이 이시들입니다. 광주 이시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우선 이용옥 가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옥 가옥 앞에 이 마을 입구에 한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강골 마을에는 연못이 총 4개 있는데요. 저 뒤편에 있는 나중에 설마 연화정에 있는 것을 제하면 나머지는 모두 주거지 앞쪽에 위치해서 독특한 경관을 조성한 것이 이 마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도서관장이 긴 점 촬영됐는데 그건 개인적이라서 뺐습니다. 자, 이용옥 가옥 들어간 이건 역시 소설 대문이 여기에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소설 대문입니다. 다른 집은 소설 대문이 대체로 사라졌던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이 이용옥 가옥은 마을 앞쪽에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입구만 잘 보면 소설 대문 보면은 어느 사대부의 한옥 형식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규모면에서 굉장히 분홍의 집이라는 것을 대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채, 중문채, 곡간채, 사랑채 이게 다 있는 거죠. 오늘 이 안에 들어가면 그 가옥 안채의 모습입니다. 안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경상도 지구관과 좀 다르게 여러분 대청을 중심으로 마을 일자형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일자형으로 지어져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이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집들은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이 축대를 쌓아서 이 군위를 높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점에서는 전통과가 별반 차이가 없는데 다만 개방적 성격이 강합니다. 안채 앞에 앞마당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영남 지방엔 앞마당 안채를 밖으로 폐쇄적인데 이 강골 마을은 굉장히 개방적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마당도 굉장히 커지고 뒷뜰의 변화가 생기죠. 사실 그런 점에서 영남 지방의 안채하고는 전혀 다르다. 영남 지방의 분여자들은 꿈도 못 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랑채의 모습입니다. 사랑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특이한 구조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동 우물입니다. 이용옥 고택의 공동 우물인데 이곳에 전반적으로 마을 전체의 우물은 4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지 전체에서 이 우물이 굉장히 균등하게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보통 5집에 5칸 이상이 되는 집은 개인 우물도 있었습니다. 결국 공동 우물이라는 것은 전근대사의 공동체 생활을 의미하고 개인이 소유 개념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근대적 관념의 산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현상은 공동에서 사유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한편으로는 근대와 전통, 그러니까 공유와 사유의 갈등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우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주변에 집이 세 집이 엮여 있습니다. 세 집이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것이고, 결국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의 생활이 영위되어 있다. 적어도 이런 우물은 배타적 소유는 아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유는 하되 공동으로 선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공동체 이루는데 필요한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요 가문에 이 우물이 있는데, 우물 옆에 담벽이 있고 담벽에 구멍이 뚫린 창이 나 있습니다. 담장에 구멍이 있다는 거죠. 이 담장에 구멍이 있는 것은 이 우물가에서, 이 우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리를, 정보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정보를 그래서 여기 아낙네들이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일종의 소통을 공유하는 그런 측면이 훨씬 강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여기에 담장에 문을 형성했다. 주민들의 정보, 소통을 공유하는 공간. 이런 점은 모든 것이 차단돼서 폐쇄적으로 움직이는 영남 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금제 가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이금제 가옥을 바깥에서 바라본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금제 가옥의 광채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광채, 사랑채와 광채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광채, 광인데 여기는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 보면 안채인데도 초가를 지어놨습니다. 안채는 초가인데 광채는 이걸 말하면 우리가 광 말이죠. 그 식량을 공간하는 곡간은 기와집으로 지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 광채가 기와집으로 변하고 안채가 초가로 있다는 것 자체는 광채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곡간이 더 중요하다. 왜? 부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강골 마을에서 별도의 건물은 바로 광채 곡간. 어떻게 보면 사람이 거처하는 공간보다 더 중요한 곳을 아마 광채로 여겼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권위와 이런 어떤 위험 이런 걸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면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근대 시기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경제력을 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가옥은 이식례라는 사람의 가옥입니다. 이식례라는 사람의 가옥의 모습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뒤쪽으로 갔습니다. 열화정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은 우리가 주요 탐방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화정이라는 정자는 마을로 치면 맨 뒤쪽에 아주 어둑한 곳에 열화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상징적 건물이 열화정인데도 이 마을을 왜 이 마을의 뒤편에 있는 것인지, 왜 마을 깊숙한 곳에 열화정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역자형 집입니다. 전체가 기역자이고 주변은 여러분 보다시피 정원으로 잘 꾸며졌다. 여기 연지고요. 잘 꾸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화정 정자를 왜 지었느냐? 이 당시 이진만이라는 사람이 1845년에 지었다고 합니다. 1845년에. 왜 지었을까? 왜 지었을까요? 자식 교육시키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보통 정자는 마을 앞쪽에 개방된 곳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방된 곳에 있는 것은 결국 이 마을의 사회적 공간, 공동체적 공간을 이루는 거죠. 마을의 공통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마을 뒤로 가게 되면 경치를 감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열화정에 가면 경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앞산이 막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강골 마을에 열화정에 앉으면 경관이 보이지 않는 거죠. 결국 그럼 뭐겠나? 경관을 왜 봐야 되느냐? 자연을 보고 마음을 닦기 위해서 유학자들이 경관을 바라보던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유를 헤아리기 어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유를 알겠어요. 이게 바로 교육 공간으로 사용했다.
조용히 뒷견에 마을 뒷견에 앉아 조용한 곳에서 학문을 연마했다는 거죠. 사실은 공부를 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진만의 손자가 누구냐면은 이방이라는 사람인데 여기서 공부하고 놀고 친구들 만나서 교류를 하고 나중에 이건창이 이 지역으로 와서 이건창이 여기서 이방이가 올려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왜 마을의 뒤에 어석한 곳에 있었을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보여집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열화정이라는 현판의 글씨를 볼 수 있고 열화정이 이렇게 있고요. 열화정에 앉아서 보는 이 방문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열화정에 여기 앉아서 이 정을 보는데 이 앞에 보면 산이 막혀 있습니다. 앞에 산에 막혀 있어서 볼 수가 없었고요. 열화정이 딱 바라보이는 곳에 만유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만유정에 가면은 경관이 뛰어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열화정하고 만유정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가면 그 앞에 마을에 그 연지가 아까 보였죠? 연지가 있습니다. 연지에 대한 현판 글씨가 여기에 걸려 있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연정이라고. 그래서 연지를 바라보는 정자라는 현판이 열화정의 기역자의 기역이 시작하는 데는 열화정의 현판이 정자의 그 기역자 끝에는 연정이라는 이 글씨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측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숲이 보여서 아늑한 곳이긴 합니다. 좀 어두운 느낌을 받는 아주 고요한, 그래서 공부하기에 좋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제가 현장에 간 기념으로 여장정에서 사진을 한 장 찍어왔습니다. 제가 현장 갔다 왔는 증거입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낙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강골마을은 전통마을이 아니었죠. 이미 다 닫고 저희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후손들의 자세와 태도, 또 우리 문화에 대한 생각, 이런 또 전통과 현대를 개성한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후손에게 좀 부족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나간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간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간은 원래 우리가 기획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강골마을은 마을이기 때문에 개방돼서 입장료가 없는데 나간읍성은 일단 입장료가 있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1인당 4,000원이나 됐습니다. 단체로 간다 하더라도 20명 이상에 가면 한 3,000원. 물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없습니다. 나간읍성은 한마디로 성으로 둘러싸여있는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간읍성이 1466년에 나간으로 편제가 되고 그게 군청 소재지 내지는 행정도시로 들어서게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원래 이 나간읍성은 1397년에 그러니까 태조 6년에 이곳 출신인 수군절도사 김번길이 주민을 동원해서 토성을 축조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석성을 쌓기 너무 어려우니까 토성, 대구 업성도 원래는 토성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대원군 때 오면은 석성으로 개축을 하게 되죠, 사실은. 왜 토성을 쌓았느냐? 여기서 순천만이 한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순천만을 향해서 왜구들이 출현해갖고 이 나간 지역으로 들어와서 살육을 하고 방화를 하고 약탈을 하니까 그걸 막아보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결국 왜구의 출몰이 나간읍성을 쌓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 나간읍성을 왜 샀냐? 직접적 계기는 왜구의 출몰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토성에서 마지막에 석성까지 개축하였던 겁니다. 그러면 석성을 누가 개척했느냐? 이곳에 군수로 왔던 임경업 장군이 여기에 석성으로 고쳐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경업 장군이 이 나간읍성 내에서 가장 추앙받는 이유의 하나가 아마 여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간은 이후에 군사적, 경제적,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로 확인이 되어버렸죠. 그것이 오늘날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나간이란 말이
의미는 어디 지명의 유래를 보세요. 나간의 지명 낙토미난. 그래서 관악미난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즉 땅이 기름지니 곡식이 많고 많이 생산되었고 먹을 것이 넉넉하니 굶는 백성이 없어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으며 백성들이 풍족하니 관과 백성이 더불어 편안하게 돼서 유래했다라고 이렇게 나무 현판에 딱 새겨서 가니까 붙여놨더라고요, 사실은. 자, 과연 그럴까? 낙토 안민의 삼태일까? 보니까 나간읍성의 지형을 보면 북서쪽이 약간 높습니다. 그리고 동서쪽이 약간 긴 장방형의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남쪽으로는 넓은 평야가 쫙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를 문을 잇는 중심로가 있고 또 그 북쪽에 보면은 객사와 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아 건물들이 있죠. 마치 이 마을 전체를 들여다보면은 마치 어머니 품에 안겼듯이 편안하고 아주 따스한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간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실제로 나간은 낙토 안민하는 터전을 일군 나간읍선의 정주 환경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거지로서, 배후지로서, 경작지로서의 조건들을 다 잘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자, 나간읍성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적 제302호라는 나간읍성이라는 돌 표지석이 우리들을 제일 먼저 만날 주기도 합니다. 이 나간읍성을 고지대에서 보면 이렇게 요 둘레가 나간읍성의 둘레입니다. 요거는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데 나간읍성이 지금 이렇게 고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고지도에 있고 나간읍성을 멀리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기는 초가는 초가 그대로 있는 거죠, 사실은. 자, 이런 사진을 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 전체 마을 구성입니다. 뒤로 멀리 산이 보이고. 또 다른 사진을 볼까요? 이런 나가는 모습을 보십니다. 다양하게 나가는 모습을 표현해 볼 수가 있죠. 사진 자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진만 보면 굉장히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좀 더 가까이 보면은 이런 모습.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모습 그대로 따닥따닥 붙어 있는 집들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여기에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고도 있죠. 자, 이 풍경들 보면 정말 편안한 느낌을 보죠. 자, 이런 보세요. 이런 집들을 보면은 우리가 시지에서 아파트를 바라볼 때의 마음하고 여기서 이런 초가집을 바라볼 때의 마음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는 겁니다. 이 사진은 저희들에게 감동을 적게 주죠. 우리가 갈 수 갔더라면은 이렇게 감탄을 해서 와 할 수도 있고 여기 살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거의 가까이에 자연이 있죠. 물론 여기에 사시는 분은 아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여기에 못 살 것 같습니다. 너무 불편하죠.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오물 처리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 거죠. 아까 사진하고 똑같은데 좀 더 선명하게 보이죠. 요 한 포의 그림이 뭐 별거 없습니까? 이게 바로 한 포의 그림이죠. 나간읍성이. 이렇게 나간읍성의 규모가 요겁니다. 사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요 뒤면 성 밖입니다. 눈 내린 나간읍성 보세요. 정말 한 포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눈 내린 나간읍성. 여기에 동물이 싶습니다. 좀 걸어서 이제 성벽을 타고 관광객들이 걸어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있어서 업성 배치도를 보면은 업성으로 생각되는데 업성 배치도 기본형입니다. 보통 뒤에 큰 산이 진산이 있고 그다음에 예제단 그다음에 성황당 있고 여기에 이제 업성이 이렇게 나누죠. 대구 업성도 기본적으로 이런 규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향교는 원래 성 밖에 있습니다. 문면은
성교, 성 밖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구도 향교는 지금 옮겼긴 하지만은 교동에서 옮겨온 거지만 지금 현재 향교도 업성 바깥이죠. 그래서 문묘에 정해져 있고. 그래서 길이 이렇게 해서 정자형으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큰 길이 가로지르고 남부로 가로지르고, 이 북쪽이라면 남쪽으로 가로지르죠. 그럼 이 남쪽 앞에 뭐가 됩니까? 경작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객사, 동원, 좌사, 우묘 생기죠. 좌사, 우묘 아닙니까? 그래서 객사, 동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일에서 관청들이 만들어지고, 일반 여기에는 저래 중인의 서민들이 살지만 정 밖에는 농민들이 살고, 이 향교 주변으로 사대부들이 많이 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령을 지금 저희가 말씀. 그래서 여기 문화재청에서 나온 겁니다. 업성의 보정을 메뉴에 보면 나오면 업성으로 구성된 업치라고 했는데, 이게 성이죠. 그러니까 나간 업성도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산이 있고, 그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간업성에 가면 이런 나간업성의 안내도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이게 남문이 이제 이쪽에 있고요. 보통 우리가 들어가면 한정에는 동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동문을 들어가서 동문을 보고 인경업 장군을 보고 객사를 보고 놀이마당을 거쳐서 동헌 사무당이고, 다시 어디로 내화를 보고, 동헌 옆에 내화가 있으니까 살림집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은 보통 7번이 내가 분노 7번이 그건데, 여기 낭민루를 보고, 그 다음에 8번 낭민간 자료 전시를 보고 서문을 거쳐서, 서문 거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거는 새로 현대화 대장금 세트장. 그 다음에 11번 여기 있죠. 전망 좋은 곳을 보고 컨셈을 보고 남문을 거쳐서 옥사를 보고 연지를 거쳐서 동문을 나오는, 이게 일반적인 전형적인 코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실은 뭐 성곽길을 가게 되면 그건 다르죠. 성곽길을 거쳐 가는 공문은 성곽만 따르게 되면 동문에서 어디 갑니까? 서문으로 갑니다. 서문이 구분해요. 서문 쪽으로 가고, 동문의 성곽길을 쭉 따라 이렇게 가는, 또는 성내를 바라볼 수 있는 성곽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문, 동문에서 여기 남문, 서문, 또는 아니면 이 걸어가서 서문에서 남문 이렇게 옵니다. 서문은 지금 현재 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전망 좋은 것을 돌아보고 남문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는 일단 관광 코스를 기본형으로 해서 동문에 시작해서 인경업, 객사, 놀이마당 이런 형태로 해서 앞으로 진행을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람 코스를 제가 이렇게 다시 보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곽길 코스로 하면은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 성곽길 코스보다는 거의 일반 업성한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문은 기본적으로 D끝자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자, 우리가 동문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내도는 이런 겁니다. 장성처럼 생긴 나간업성 입구라는 이것이 기다리고 있죠. 장성 안내문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문에 가면 매표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입장료가 4,000원, 20일 이사에도 뭐 3,000원 입장료를 매표소를 받고 업성 동문으로 갑니다. 자, 동문에서 지금 관광객들이 지금 줄서가 기다리고 있죠. 이 동문입니다. 이 보통 분들은 이렇게 성문 D자 형태로 이렇게 옹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D자 옹성으로 꾸며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동문은 현판이 낙풍로입니다. 절길낙 풍요로 풍요를 즐긴다. 왜냐하면 동 밖으로 평야가 벌교까지 쫙 이어지는 평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낙풍루라고 보면 되죠. 이 동문이 현재 나간업성의 주 출입구 역할을 합니다. 반대편은 아까 서문은 제가 했지만은 아직 복원이 되지 않았죠, 사실은. 우선. 그래서 나간업성 여기서 매표소에서 걸어서 이렇게 가고,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그 옆을 지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어디든지 기념품 가게들이 있죠, 사실은. 그런데 나가면서 들어가면 여기 작은 여기 돌로 새긴 개가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동문에 보면. 이건 석구라고 하죠. 돌석자, 개부자, 석구라고 합니다.
나간읍성 석구는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구, 개가 한 마리 딱 이렇게 있습니다. 석구가 총 몇 개 있느냐? 석구가 몇 개 있을 것 같습니까? 석구가 세 마리 있습니다. 석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왜 개가 여기 있을까? 낙풍루에 딱 올라가서 딱 바라보면 세 마리가 딱 보입니다. 낙풍루에 딱 올라가서 딱 보면 세 개가 있는데, 이 업성을 죽성할 당시에 이 수호신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간 업성의 수호신으로 개 모양의 조각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조각상이 들어선 시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만 이 석구상은 이 나간 지역에 침입해 오는 왜구를 막는다는 그런 비보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구가 침몰하니까 이 개들이 지키는 거죠. 사실. 왜구, 도적구이잖아요. 도적을 지키는 것이 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왜구의 침공을 경계하는 의미가 이 석구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한편으로 보면 왜 지켜야 됩니까? 지역의 주민들 보호해야 됩니다. 지역과 주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이 석구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개를 우리 집집마다 개가 지키듯이 이 성문 앞에다가 이렇게 석구를 만들어서 조각해서 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이 나간읍성에서 멀지 않은 오봉산 일대에서 이 지역 주민들이 왜구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희생을 합니다. 왜구들이 들어와서 오봉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참살시켰던 거죠. 그런 주민들이 또 성 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간읍성으로 들어오는 걸 막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왜구의 침입 또는 오봉산에서 참하게 죽은 귀신들이 혹시 들어와서 나간읍성에 들어와서 괴롭힐지도 모른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세웠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